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계엄의 정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선고의 모든 과정 저희 TV조선을 비롯해서 방송사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드립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양쪽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1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 무죄를, 또 반대 측은 사형 선고를 외치며 어젯밤부터 법원 주변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갔고요. 보수 유튜버 전환기 씨 등이 주관하는 이 윤 전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와 또 반대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함께 열리면서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선고가 내릴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걸 두고서 또 대치 상황이 더욱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윤 전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부터 서울중앙지법 주변엔 경찰버스 수십 대를 이용한 차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치안도 강화했는데요. 16개 기동대, 약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충돌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일찌감치 청사 출입문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을 폐쇄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과 취재진의 출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오늘 선고의 전 과정은요. 저희 TV조선 등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오늘 선고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쟁점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주목되는 건 내란죄 유무죄, 또 유죄일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인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했다며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만약 내란으로 인정해 유죄 선고를 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이고요. 이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 부분 형을 감해주는 감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지귀현 재판장이 특검 구형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사형 선고로 기록되는데요. 오늘 선고가 이루어질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이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이 전직 대통령들 선고가 내려지면서 역사적 법정으로 불리는 곳으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 공판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죠. 2월 19일 목요일 15시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폐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깨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권분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앞서 이제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또 재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담당 재판부는요, 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지귀현 재판장에 대해서는요, 그가 앞서서 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오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귀현 재판장은 지난해 3월이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태라는 거였는데요. 때문에 지귀현 재판장은 오늘 또 이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이 수사 착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반면에 특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김희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해외 정치학자 등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 4명이 계엄 저지를 위해 평화 집회에 나섰던 한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설명 자료를 작성해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나올 윤 전 대통령 선거에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측은 바로 국민의힘일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둔 상황에서 당의 쇄신 전략에 오늘 선고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당과 윤 전 대통령 간 이 관계 설정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쏟아졌음에도 이 구체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선고를 계기로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어제 채널A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이 당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 현재 절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젠다의 전환이라고 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걸 겁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서 정말 이 지금의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압박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지규현 재판장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에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구속 취소 사유에서 아까 저희 기자들이 소개해드렸던 이른바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 부분이 또 있었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규현 재판장의 그 구속 취소 결정과 오늘 그 판결 선고에서 과연 어떤 일관성이 있을지 아니면 그때와 지금의 뭔가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을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규현 재판부가 내란을 인정할지 여부와 그리고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를 인정할 것인지 이것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2건의 판결에서 이미 법원이 내란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다른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이게 공소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할까 여부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수사권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또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유무죄의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란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형의 부분에서 과연 검찰이 구형한 지금 사형죄를 그대로 사형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결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저희로서는 이제 뭐 법조계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이 법조계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취재를 아무래도 많이 해본 게 지난 1년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게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이 있다는 말이죠. 있기 때문에 그 내란죄가 이게 성립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직권남용죄 정도로 그칠 것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가 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규현 재판장이 과연 자 이게 내란죄가 성립할 것이냐 아니면 직권남용 정도에 그치는 범죄냐 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결론이 대단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법조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지규현 재판장이 이제 1심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는 수준의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